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 내용은 많은 분들이 속으로 고민하시는 그 노인 냄새 문제입니다. 관련 기사나 메모들 보내주셨는데 특히 68세 박정자님 사연이 마음 아프더라고요. 손녀가 할머니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해서 상처받으셨다는 이야기요. 읽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게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은근히 신경 쓰는 문제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문제의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정말 다각도로 접근해보고 싶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뭐랄까, 과학적인 분석 기사도 있고 생활 팁, 심지어 전통 방식까지 정말 다양하게 모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보는 겁니다. 그 노인 냄새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왜 많은 전문가들이 해결책 열쇠가 의외로 옷 관리에 있다고 말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해요. 네, 특히 보내주신 그 노인의학이나 의료학 전문가 인터뷰 자료, 또 실제 경험담들 중심으로요. 냄새 잡는 구체적인 세탁 비법 3가지, 그러니까 분리와 전처리, 세제와 온도의 궁합, 마지막으로 건조와 보관의 중요성, 이걸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거고요. 자료에 담긴 추가 팁이나 궁금증 해소까지 알차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여러 과학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노네날이라는 물질이에요. 이게 정확히 뭐죠? 그리고 왜 갑자기 옷 관리가 중요해지는 걸까요? 네, 그 밑줄 쳐놓으신 부분 맞죠? 노네날이라는 건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자체의 항산화 능력, 이게 좀 떨어지거든요. 그때 피부 표면에 있는 특정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산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이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이게 특유의 냄새, 소위 말하는 노인 냄새의 주 성분이라는 게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죠. 아, 그렇군요. 그럼 단순히 몸에서 나는 냄새인데 왜 옷 관리가 해결책의 한 80%나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까요? 전 그 부분이 약간 궁금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 전문가분, 김동현 교수님 인터뷰를 보면 명확해져요. 노네말 자체의 냄새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물질이 땀이나 피지랑 같이 옷 섬유에 달라붙어요. 아, 옷에 붙는군요. 네, 흡착된 다음에 거기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가 훨씬 더, 뭐랄까, 증폭된다는 겁니다. 몸에서 난 냄새가 옷으로 옮겨가서 숙성된다고 할까요? 그런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냄새 시작은 몸인데 그 냄새를 확 키우고 퍼뜨리는 건 결국 옷이다, 이런 거네요. 특히 보내주신 메모에도 보니까 면이나 실크 같은 천연 섬유 옷에서 냄새가 더 심했다는 경험담이 있었고요. 정확합니다. 천연 섬유는 땀이나 피지를 잘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옷 관리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관리의 첫 단추, 자료에서도 강조됐던 분리와 전처리,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74세 이명자님 사례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매일 운동하시는데 운동복 냄새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이것 덕분에 해결하셨다고 메모해 두셨던데요. 네, 바로 전처리입니다. 핵심은 세탁기에 그냥 넣기 전에 냄새 원인균이나 물질을 미리 좀 약화시키는 건데요. 가장 기본은 역시 겨드랑이나 목 부분처럼 땀이 많이 밴 옷은 다른 옷이랑 꼭 분리하는 거고요. 분리 세탁이 기본이군요. 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물 한 1리터에 식초 반컵 정도, 그 정도 풀어서 한 30분쯤 담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식초의 산성이 냄새 원인 물질을 중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다른 생활 팁 자료에는 베이킹소다 얘기도 있었어요. 냄새 심한 부분에 직접 뿌려두는 방법이던데요. 맞아요. 베이킹소다는 약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래서 냄새 입자를 흡착하고 중화하는 효과가 있죠. 식초나 베이킹소다 둘 다 좋은 전처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옷감 종류별로 분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면, 마 같은 천연 섬유는 좀 더 신경 써서 전처리하고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세탁하는 게 좋거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죠. 알겠습니다. 일단 분리하고 미리 처리하는 게 첫걸음이군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자료들, 특히 70세 김형호님 경험담에서 강조된 세제 선택과 온도예요. 평소 쓰던 세제로는 뭔가 좀 부족했다, 이런 거죠? 네, 그 부분이 저도 흥미롭게 봤던 지점이에요. 김용호 님도 아드님 지적 있기 전까지는 뭐 세제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찾아보신 전문가 인터뷰를 보면 노네날이나 피지 같은 거 이런 지용성, 단백질성 오염은 일반 중성세제만으로는 완전히 분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해요. 아,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약산성 세제나 효소 세제였군요. 맞습니다. 약산성 세제는 피부 pH랑 비슷해서 자극은 적으면서 피지 분해에 효과적이고요. 효소 세제는 뭐랄까 가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단백질 분해 효소, 프로테아제나 지방 분해 효소, 리파이아제가 들어있어서 그런 오염 물질들을 잘게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때를 씻어내는 게 아니라 원인 물질을 분해하는 거군요. 그렇죠. 냄새 원인이 되는 특정 물질들을 딱 목표로 삼아서 분해하는 겁니다. 일반 세제가 표면에 때를 씻어낸다면 이건 원인 물질 자체를 분해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세제뿐 아니라 온도도 중요하다고 여러 자료에서 나왔어요. 근데 너무 뜨거우면 옷감이 상할까 봐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온도를 높이라는 건 아니에요. 평소에 한 30도 정도 미온수로 세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의료학 전문가 조언처럼 가끔은 옷감 라벨을 꼭 확인하시고 허용 범위 안에서 40도, 가능하다면 60도 정도로 온도를 높여서 세탁하면 살균 효과까지 더해지거든요. 아, 살균 효과. 네! 그래서 냄새 제거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60도 이상이면 웬만한 세균이나 곰팡이는 다 죽으니까요. 아, 그리고 속옷이나 양말처럼 몸에 직접 닿는 옷들은 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팁도 있었죠. 네, 맞아요. 그런 옷들은 특히 세균 번식이 쉬우니까 가끔 산소계 표백제를 소량 사용하면 좋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옷감 손상도 적고 환경 부담도 덜한 산소계 표백제가 염소계, 그러니까 락스보다는 더 권장되고요. 좋습니다. 분리와 전처리 그리고 세제와 온도 선택까지 왔네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 65세 정순이님 경험담을 보니까 세탁을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건조와 보관이죠.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순이님처럼 덜 마른 옷을 옷장에 그냥 넣는 건요, 깨끗하게 목욕시켜 놓은 세균한테 다시 번식하라고 집을 마련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습기, 이게 냄새 재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거든요. 그럼 제일 좋은 건조 방법은 역시 햇볕인가요? 그 전통 지혜 관련 자료에서도 햇볕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던데요. 맞습니다.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이 천연 살균 소독제 역할을 하죠. 이게 뭐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된 사실이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내 건조해야 할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장마철이나 겨울에는 특히요. 네, 그래서 모아오신 생활팁 자료들에서도 좋은 대안들이 제시됐어요. 제습기나 선풍기를 활용해서 공기순환을 좀 돕고요. 옷사이 간격을 넓게 해서 통풍이 잘 되게 널어주는 거죠. 그리고 옷장에 넣기 전에 완전히 말랐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 아까 정순이님 사례가 딱 떠오르네요. 그렇죠. 한번 만져보고 냄새도 살짝 맡아보고 그런 확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보관할 때도 옷장 안에 숯이나 천연 제습제를 두거나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게 좋다는 조언도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왔고요. 특히 계절옷처럼 오래 보관할 때는 세탁 후에 완벽하게 말려서 밀폐용기나 진공압축팩에 넣는 게 최선이라는 점,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핵심 비법 외에도 보내주신 메모나 자료들 속에서 찾아낸 소소하지만 유용한 팁들이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옷장에 라벤더 같은 허브 주머니를 넣어둔다거나 베이킹소다로 특정 부위를 좀 문지르고 세탁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요. 네, 라벤더나 로즈마리 같은 허브는 방향 효과도 있지만 방충 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죠. 베이킹소다 부분 케어는 아까 말씀드린 전처리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이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세탁기 자체의 청결 관리, 이것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초 한 컵 넣고 고온 코스로 빈 세탁기를 돌려서 세탁조를 청소하라는 팁,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염된 세탁조에서 빨래하면 깨끗하게 빨아도 다시 오염될 수 있거든요. 아, 맞다. 채모 관리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건 좀 의외였어요. 네, 땀이나 피지가 머리카락이나 채모에 엉겨붙어서 냄새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랄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죠. 아주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참고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직접 모으신 다른 분들 지혜도 참 인상 깊었어요. 66세 윤경숙님은 레몬즙이랑 소금으로 전처리하고 옷을 뒤집어 말린다고 하셨고, 72세 최병철님은 운동 끝나자마자 바로 옷을 물에 담고 식초를 넣는다고 하셨죠? 네, 그렇죠. 레몬의 구연산은 식초처럼 산성 성분이라 냄새 중화랑 살균 효과가 있고요. 소금도 약간의 항균 작용이 있죠. 옷 뒤집어 말리기는 안쪽 술기까지 확실하게 건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최병철님처럼 땀이 마르기 전에, 그러니까 땀 속 유기물이 불에 대면서 냄새가 심해지기 전에 바로 처리하는 거. 이거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식초 첨가도 효과적이고요. 이 모든 게 다 자료 속에 녹아있던 내용들이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옷감이나 계절에 따라서 관리를 좀 다르게 해야 한다. 이런 전문가 박은진 교수 조언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옷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면이나 마처럼 땀 흡수가 잘 되는 천연 섬유는 아무래도 좀 더 철저한 세탁과 건조가 필요하고요. 반대로 실크나 울 같은 좀 섬세한 동물성 섬유는 고온이나 강알칼리성에 약하니까 반드시 찬물이나 미온수에서 중성세제로 부드럽게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요즘 많이 입는 합성섬이요. 예를 들면 폴리에스터 같은 거.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주의할 점이 있나요? 네, 그 자료에도 지적되어 있듯이 합성 섬유는 땀 흡수는 덜한 편이지만 정전기가 잘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정전기가 공기 중에 먼지나 냄새 입자를 옷에 좀 달라붙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정전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거나 건조기 시트를 쓰거나 또는 자연 건조 후에 찬바람으로 한번 처리해주는 방법들이 도움이 된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계절별 관리법도 한번 짚어주시죠. 여름하고 겨울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니까 전처리, 식초, 베이킹소다 활용이나 햇볕 건조가 더 중요해지고요. 겨울에는 두꺼운 옷 속에 땀이 잘 안 마르고 쌓일 수 있으니까 완벽한 건조 후에 보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다. 이게 전문가 의견이었어요. 결국 계절이나 옷감 특성에 맞춰서 세탁 강도나 건조 방식을 좀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듣다 보니까 정말 꾸준함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료들 속에서도 그 점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었고요. 네, 여러 전문가분들이나 경험자분들이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규칙성과 꾸준함, 매일 샤워하고 옷 자주 갈아입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세탁법들을 습관처럼 실천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다들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메모에도 있었던 솔직한 피드백 요청하기. 혼자 끙끙 앓기보다 때로는 용기를 내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요. 흥미로운 점은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 현대과학하고 우리 전통 지혜가 딱 만나는 지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식초가 효과적인 이유가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햇볕 건조의 살균 효과도 그렇고요. 그렇죠. 노네날이 산성 환경에서 중화된다는 과학적 사실이 식초나 약산성세제의 효과를 딱 뒷받침해주고요. 녹차나 홍차에 많은 항산화 성분이 노네날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전통적인 찬문화를 떠올리게 하죠. 또 옛날 어르신들이 쑥이나 솔잎 삶은 물로 옷을 헹궜던 거, 일본에서 유자나 감귤 껍질을 활용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천연 항균이나 소치 성분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모아오신 자료들이 이 연결고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정말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제 추가로 궁금해하셨던 질문들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김영자님 일용으로 메모해 주신 건데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영양제가 있을까요? 였어요. 아, 네. 식단 관련 자료도 찾아보셨더라고요. 핵심은 항산화입니다. 몸의 산화를 막는 게 중요하니까요. 녹차나 베르류, 토마토, 브로콜리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 섭취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도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기사에서는 마늘이나 양파, 강한 향신료, 붉은 육류는 채취를 좀 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 조절하는 게 좋다고 언급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정원님 이름으로 적어두신 거네요. 세탁기 코스 중에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가였죠. 네, 세탁기 기능 중에서는 아무래도 고온 살균이 가능한 삶은 코스나 알러지 케어 또는 스팀 살균 같은 코스가 냄새 제거에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답변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다만 옷감 손상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만약 옷감이 좀 약하다면 그냥 표준 코스 시간을 좀 늘리거나 헹굼 횟수를 추가해서 세제 잔여물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세제 찌꺼기가 남으면 그것도 또 다른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보내주신 방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함께 훑어보면서 핵심들을 쭉 뽑아봤는데요. 노인 냄새 관리, 특히 옷 관리에 대한 3가지 핵심 비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첫째는 분리와 전처리, 땀 많이 밴 옷은 따로, 그리고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미리 좀 손봐주시는 거.
둘째는 올바른 세제와 온도 선택. 약산성이나 효소 세제를 활용하시고 옷감이 허락한다면 40도에서 60도 정도의 온수로 세탁 효과를 높이는 거죠. 셋째는 완벽한 건조와 보관. 햇볕이 최고지만 실내 건조 시에는 통풍에 신경 쓰고 습기 없이 보관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꾸준한 실천이 있다는 점, 자료들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걸 넘어서요. 아까 박정자님 사연처럼 좀 위축되었던 마음을 펴고 소중한 사람들과 더 편안하고 즐거운 관계를 맺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료 속에서 찾은 희망적인 이야기들이었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발견한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상쾌하고 자신감 있는 일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살펴본 이런 실천 방법들과 함께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내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자신감을 잃지 않는 건강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이죠.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